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관련 소식과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또 소식을 또 줄여서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UBS가 크레딧 스위스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줘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레딧 스위스 규모가 꽤 큽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크레딧 스위스 말고도 그 밑에 있는 은행들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이게 수면 위로 분명히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직 이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 관련된 소식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1년 동안 긴축한 거 일주일 만에 되돌리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큐티했던 물량이 토에서 나왔죠. 은행권이 터지면 이도저도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4조에서 7조 달러, 9조 달러 찍다가 다시 8.7조 달러대까지 올라오는 기현상이 나왔는데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예, 물가도 못 잡고 돈은 또 돈대로 풀고 라고 하면 최악의 상황은 이런 현상인데 어쩔 수 없이 유동성에 따른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유동성만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을 해주는 부분이고 어차피 그 유동성은 실질적으로 소비까지 흘러가기에는 일부는 갈 수 있어도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가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는 조조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 연준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버핏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거 2008년도 때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의 자금 지원을 해서 이득은 이득대로 다 챙겨먹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구원투수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통 파산 사건 터지면 2개월 정도에 따른 변동성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해도 한 2개월 정도는 계속 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든에 따른 책임론 이야기가 자꾸 나와주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이게 도드 프랭크법이라고 해가지고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부분을 약간 금융 규제 완화를 좀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이제 이렇게 니 탓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2010년도 매년 실시해온 연준의 심사 부분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연준에게 또 문제가 불똥이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재무장관이 잘못했냐, 대통령이 잘못했냐, 연준이 잘못했냐 지금 그런 쪽으로 자꾸 타겟팅을 잡아가지고 공격이 들어가려고 하는 반대 세력도 존재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규제 풀어둔 은행들에서 문제가 생긴 건 뭐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또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동향은 대형 회사들의 대형 은행들의 대차 대조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중소은행들이 이번에 이제 구원의 손길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형태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아폴로라는 분도 마찬가지로 아마 은행 대출 축소는 금리 인상 1.5%에 달하는 효과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동성 공급을 해준 듯이 이제 그 유동성이 끝났으면 무리한 대출 같은 거, 상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대출 부분을 옥죄기 시작을 하면 어디가 박살이 날까요? 당연히 체력이 안 되는 기업들이 다 무너져 나가고 실업자도 많이 나오고 파산이 되고 하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말로는 아무래도 대출 축소하면 금리 인상 1.5% 하는 효과와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가계대출도 상당히 옥죄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나오고 있죠. 요즘 뭐 신평사 기준에서도 대부분 등급을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하향 조정됐으니 더더더 은행에 있는 조건은 계속 안 좋아질 것이고 그 상태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으니까 대출 축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만 하는 거죠. 이익을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있는 기업들이 이런 쪽은 대출을 더 못 빌리게 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CPI는 더 급격하게 빨리 떨어질 확률도 매우 높다. 근데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아마 비트코인에게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오히려 다른 어떤 무언가에 있는 이슈가 뭐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또 상황 보고 우리는 좀 대응을 해 보자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금리 인상 동결보다는 첫 금리 인하 시기가 정말 중요하죠. 누구나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별로 효과가 안 좋다라는 걸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금리 인하하고 나서 발표 이후에 3개월에서 6개월 뒤부터 대부분 위험자산 쪽이 좀 강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2020년도 3월 달에 기억을 공부를 제대로 해놨다라고 하면 첫 번째 금리 인하할 때는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하의 신호탄은 충격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좀 조심을 해보자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 팔아라 라는 전략도 뭐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소식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즘 저축은행들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연체율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앞으로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축은행 그리고 인터넷 뱅킹 이런 쪽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에게 이미 안 좋은 패를 다 보여주었거든요. PF 대출 부분이 약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해서 이걸 해먹으려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무너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쪽이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축은행하고 인터넷 뱅킹 부분에 있는 본인 현금은 좀 이동을 미리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토스가 2천억 원 유상증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찌그러지면 그만큼 유동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미리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 반토막 시총 4조 원의 증발이 보여주었다.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인 선호코인 비트코인 리플 58%, 대기성 자금 4조 원, 일평균 거래량 3.4조 원, 활성화 유저 총 인구의 10%, 등록된 유저 총 인구의 20%, 그리고 30대 40대가 60%, 거래대금 크기는 대략 1000K 정도가 대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시장의 대충 이런 패턴으로 간다라는 건 지금의 비트코인 그래도 선호하는 게 비트코인 리플이고, 대부분 감소는 많이 됐어도 과거 17, 18 시즌 대비보다는 감소폭이 좀 덜하죠. 그래서 나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엑스플라가 최근에 비싸게 상장이 되었죠.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회사가 5년간 물량 락업 부분을 걸어두겠다고 했는데 공시 없이 23년도 1분기부터 물량이 풀린다라고 나와서 도대체 누가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국내에 있었던 코인들은 일단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고정비 다 털어낼 때까지 다 털어낸 뒤에 올리기 때문에 1년 동안 쳐다보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이번 주 주요 일정 사항을 보게 되면 FOMC 정례회의 1일차가 21일 화요일날 있고요. 2일차 22일 수요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제엄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고요. 재무장관 상원 의원의 증언 발표가 있기도 합니다. 23일 기준으로 재무장관 하원 증언 발표가 있고요.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23일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은 그냥 쌩까도 됩니다. 투표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또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 중간 과매수 구간이 대부분 여기에서도
60 정도 보여진다. 그래서 하방 조정을 받기 전에 70에서 80 구간 범위에서 과매수 도달할 수 있고, 이 범위는 3만에서 33,000달러, 37,000에서 4만 달러 해당될 수 있다라는 지표 부분도 또 볼 수가 있었고요. 고래가 22년 초 처음으로 소매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청산 규모를 좀 봤어요. 근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면 지지부진해지는 그 구간대가 좀 나오고, 어느 정도 롱과 숏이 교차되는 범위가 나오게 되면 좀 쉬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롱이 이렇게 터져주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만큼 위아래로 터지면 이 폭이 줄어드는 이런 형상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좀 재미없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이번 형태로 또 보게 되면 코인의 개수는 더 늘었어요. 예, 뭐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무래도 개인 지급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냐라고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냐? 지난 7일 동안에 있는 마켓캡에 있는 시총의 변화가 내려오면서 스위칭으로 테더나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갔고,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렇게 돌이 있으면 이 돌을 이쪽으로 옮겼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는 USDC가 은행하고 결탁이 되어져 있어서 은행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USDC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테더나 비트코인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개수는 늘어났고 여기에 인출되는 규모는 멈췄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더나 비트코인 부분에 비트코인이 요즘 잠깐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요 시점 기준으로는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을 좀 하지 않았냐라고 볼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에 있는 상황이 비트코인에게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건강한 형태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이로 보았을 때는 좀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그래도 호재는 맞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여전히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 과거만큼 정말 이렇게 올라갈지는 앞으로 은행의 사태와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이슈가 불거지는 게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 때까지는 계속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도미넌스 추이를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 추이를 보게 되면 요즘 알트코인 힘 많이 빠져주고 있죠. 못 올라가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하죠. 그래서 지금의 알트코인들은 보다는 비트코인을 언젠간 들고 가는, 무겁다고 비트코인 왜 사라고 했지만 지금의 비트코인은 이럴 때 이렇게 강력한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그래도 자기 자리를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셔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해시레이트 부분도 약간의 주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있는 동향은 조만간에 2분기가 곧 시작을 하게 되는 시즌이죠. 그래서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무엇이냐면 지난 과거 부분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 멘탈 지켜드리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언제냐? 딱 봐도 영상이 되게 오래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2014년도 13년에서 2014년도 사이입니다. 이때 이종수 씨와 지금의 김민선 씨는 뭐 하고 있을까요? 네, 가게를 열어서 비트코인을 모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김민선 씨도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때 당시 보이시죠? 120만 원을 넘었다라고 나왔고, 이때가 2017에서 18 시즌 왔다 갔다 했던 시점이었거든요. 8월 달인가 아마 길 겁니다. 근데 이때도 어떤 약간 할머니인지 아주마인지 확인이 안 되는 분인데 이분이 내 손에 들어온 비트코인 하나도 팔지 않겠다. 전 이 다큐를 여러 번 많이 봐서 전 아는데 이분처럼 투자가 확실한 신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이것도 욕심의 제어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확실한 거에만 투자를 하죠. 이분은 그래서 성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거. 근데 알트는 불확실성이 있고 높은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죠.
반면에 내 인생이 곧바로 인천대교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개미와 부자의 차이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조금 더 욕심에 있는 그 선을 지키는 거예요. 부자들도. 이 선을 넘으면 내 돈이 깨지는 거 분명히 알거든요. 부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비트코인만 모아가고 나머지 알트코인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의 알트코인은 저도 모르고 그쪽 재단의 CEO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CEO가 근데 그렇게 투명하게 우리한테 지난 몇 년 동안 뭐 되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많이 해줬지, 우리가 AMA 열었을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걸 속 시원하게 풀어줬던 CEO가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아니, 주식에서도 주총 열렸을 때 질문하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내가 내 돈 갖다가 투자했는데 진실성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투자하실 때는 순수한 마음은 여러분들에 있는 걸 역으로 이용하는 작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멘탈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에 있는 가격 부분이 이것만 보지 마시라고요.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총 유통량 개수를 다 통일시켰다고 칩시다. 2100만 개씩으로.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가격 대비 이런 걸 보지 말라고요.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이게 총 유통량을 똑같이 맞추면 가격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네, 그냥 거래의 유동성만 있을 뿐이죠. 근데 이런 거 보고 이 시총은 그냥 보지 않고 가격이 싸니까 더 많이 올라가겠지. 1달러짜리 샀으면 못해도 10달러는 금방 되겠지. 시총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총이 규모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런 미국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국가에서 돈의 총량을 풀어주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의 매개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있는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부자와 비슷한 길로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 부분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춰주고 나머지에 있는 한 30%에서 40% 구간대는 약간 도전적으로 가는 게 맞겠죠. 네, 패시브적이 아니고 액티브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 대신 이 돈은 그냥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건강상. 근데 대부분 그게 제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알트코인 분석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적절한 시점에 맞춰가지고 승차해서 해먹자. 그리고 그걸 진짜 내가 진득하게 해먹으려고 한다고 하면 나도 그 사람의 있는 니즈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있는 속마음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구간을 명확하게 지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 구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알트코인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이더리움이 플랫폼으로 최강자라고 친다라고 해도 개발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만큼 나머지 알트코인은 뭐 솔직히 이더리움을 제낄 만한 이때까지 플랫폼이 안 나왔고 지금 뭐 준할 정도로 간다라고 해도 매우 늦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펌핑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먹고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매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적당하게 비트코인을 적당하게 타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네, 오늘 내용 또 되게 진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내용도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이런 분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처럼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나의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더 촘촘하게 잘 세우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